주식은 사기다. 자, 제가 이제 한자를 썼습니다. 사기 진작 뭐 이런 뜻으로 주식은요 사기 진작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한자로 주식은 사기다 썼으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보세요. 삼성도 뛰어들었다. 그렇죠?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누구도 삼성도 뛰어들었다. 로봇주 일제히 강세. 그래요. 본격적인 대기업 진입 엔젤 로보틱스 상장 압도라고 했습니다. 하단에 여러분들 보시는요. 한국경제TV 기사입니다. 2024년 3월 22일 나왔던 기사라고 제가 직접 여기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뭘 뜻하는 거냐?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 상장. 내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엔젤 로보틱스를 좀 광고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두산 로보틱스나 등등 로봇 관련주들이요. 많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3월 26일 화요일이죠. 지난주 화요일 날,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은요, 하루 아침 9시부터 3시 반 마감될 때까지 나타나는 그런 캔들이겠죠. 밑구리, 윗구리 있고, 예, 캔들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상세 정보라고 그랬어요. 엔젤 로보틱스. 액면가 500원에 자본금 70억, 그리고 신성장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신성장 기업. 예, 신성장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군요. 분봉입니다. 분봉. 일봉이니까 이거를 좀 나눠서 좀 보실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분봉으로 말씀드렸어요. 일단 고점 부근에는요, 51,500원, 9시 06분에 51,000, 예, 9시 9분에 51,500원을 딱 찍고요. 분봉 차트라고 했습니다. 예, 이거는 다름이 아닌 신성장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니 봤더니 여기 써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은요. HTS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산업용 로봇 제조 업체로 이게 끝입니다. 뭐라고요? 산업용 로봇 업체. 그래서 24년 3월 26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내가 매수하고 담아가도 되는지는 뭘 봐야 된다? 이제 건강 상태를 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자,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이럴 수는 없죠라고 말씀드린 건요. 대주주 지분이 써 있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예, 대주주 지분이 써 있지 않았고. 두 번째는요. 일단 3년 연속 적자 회사였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부채 비율 자체가 완전 잠식의 유보율이 해당 사항 NA 해당 사항 없다라는 것은 뭐가 예, BPS는 마이너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 자리도 아무것도 안 써 있고 BPS가 뭔지 그런 PBR도 계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를 공란으로 놔뒀다. 그래서 백지수표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이데일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캠페인을 시작하잖아요. 대한민국에 2천여 명 정도 되는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요, 어드바이저들이요, 애널리스트들이요, 어떤 종목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열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깜깜이 종목이라고 그래요. 그 51,500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거나 뭐 5만 원에 하거나 48,000원에 매수하시는 건 좋은데 이 종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이 2000년도에 닷컴 열풍이라고 해서 김대중 정부였어요. 그때는 우리가 IMF 맞고 진짜 아주 뭐 힘들었죠. 뭐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벤처기업 붐이라고 좀 일어났고 닷컴 열풍 그 분위기로 예, 뭐 신규 상장 종목 신성장 기업들이 주도를 했다가 아주 뭐 큰일 났었죠. 그런데 그때 이후에 지금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활성화돼 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구정 전주부터 특별방송, 특집방송으로 신규 상장 종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신규 상장 종목은 2년 동안은 사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종목이 이제 이렇게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그러면 엔젤 로보틱스 4559빵빵 이 종목이 이후에 수강님이 지난주에 방송하고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느냐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궁금해요. 이렇게 해서 궁금하면 500원.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아까 보셨다시피 예, 제가 이제 자, 이 종목을 보셨다시피 이때는 이제 상장된 날이고 얼마까지 갔냐면요. 77,000원. 예, 77,0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6만 원대 이제 엔젤 로보틱스가 움직이는데 자, 좋다요. 자, 재무대표 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주봉으로 이제 보시는 거고. 자, 똑같습니다. 엔젤 로봇은 뭐라고요? 예,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그래서 상장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가 어떻게 바뀌었나 봤더니요. 며칠 사이에, 이건 지난주에 방송 드렸던 거예요. 지난주에. 자, 그래서 이제 구분 주기 위해서 엔젤 로보틱스의 이제 간판을 좀 옆으로 좀 세웠습니다. 이렇게 됐었죠. 영업이익, 예, 적자에다가 완전 잔식 NA라는 거는 BPS 청산 가치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사실 신규 상장, 신성장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실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런 종목을 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야, 그래요. 드디어 이제 실체가 밝혀졌는데 대주주 지분이 써있지 않다가 예, 30%라고 합니다. 30%, 예, 30%라고 써있고 그리고요. 영업이익은요, 똑같습니다. 예, 4년 연속 적자였고요. 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적자였었는데, 예, 23년도도 적자였고요. 그러니까 완전 잠식 BPS 제가 얘기했죠? 아무것도 안 써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라니까요. 예? 아니, 청산 가치가 마이너스라는 건요, 이 자체가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부채 비율이 145%에 유보율이 40%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한번 예, 화면 크게 갈까요? 얼마라고 써있는지 예, 653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53원짜리를 여러분들은 저 얼마에 사시는 겁니까? 653원짜리를 7만 원에 사시는 거예요. 7만 원에. 예, 7만 원에. 글쎄요. 저는 제 상식으로는요. 어쨌든 이해 못 해요. 제가 주식한 지 35년 됐거든요. 이 자리에서 방송한 지가 지금 17년째인데요.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 종목을 제시를 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고서 주가가 안 가니까 계속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계속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삼성전자도 85,000원 어제 찍고요. 어제는요. 삼성전자만 갔어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는요. 주가 급락을 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85,000원. 85,000원. 그러니까 85,100원, 200원의 종가가 맞춰야 되는데 딱 85,000원. 그리고 오늘도 한 1% 넘게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뭐 차익 실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한 수십조 되는 것 같아요. 자, 고맙습니다. 그랬던 이 엔젤 로보틱스가 여기 보시라니까요. 이거 얼마라고요? 예, 77,700원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650원짜리가 여기서 다시 콕 치고 올라가서 10만 원, 20만 원 갈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는 계속 흘러내리겠죠. 그러니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런 종목들이 계속 신규 상장을 300개 이상 해서 계속 밑으로 내려버리면 전체적인 종합주가 지수가 안 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는 예,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한 230여 개국 중에서 우리가 경제 규모가 한 11위, 12위 정도 되거든요. 수출은요, 세계 7위예요, 7위. 그런데 국민의 어떤 이 삶의 만족도는 예? 102등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230개국 중에 땅 파면 기름 나오는 나라가요, 104개국이에요. 그럼 나머지 국가는요, 땅 파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땅 파면 물도 잘 안 나와요. 지금은 난공사 때문에. 그런데도 자, 여기까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거는 국민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근면 성실하고. 근데 주식만큼은 왜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지 정말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주식은 사기다. 주식 탔다. 한 종목 더 갈게요. 잘 보세요. 삼현이라는 종목인데요. 예, 삼현. 자, 이름이 멋져요. 저는 이제 회사 이름 이런 거 좋아해요. 삼현을 어떻게 해서 이름을 이렇게 졌을까? 물론 이제 회사가 어떤 이름을 이제 짓는데 뭐 고심고심해서 뭐 이렇게 뭐 적겠지만 이게 딱 느낌 보면요. 삼성과 현대 앞자리 딱 따서 삼현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냥 저 혼자 개인 생각이요. 삼현이요. 지난 3월 21일 예, 목요일 날 예, 주가 흐름입니다. 아시겠죠?
3월 21일 주가 흐름. 그러니까 이 날은 일봉이 되겠고요. 이 날은 분봉이 되는 거예요. 분봉. 아시겠죠? 분봉. 분봉. 제가 분봉을 보여드리는 거는 사면이란 종목이 69,400원, 뭐 거의 이제 한 600원만 더하면 7만 원인데 앞서 엔젤 로보틱스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자, 이 종목, 자, 사면이란 종목도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실게요. 뭐 하는 회사냐 그랬더니요. 사면이 이쪽에, 사면 보면요. 사면이 이쪽에 보면요. 잘 보실까요? 24년 상반기 신규 상장 로봇 관련주고요. 방위산업, 전쟁, 테러, 자동차 부품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 사면이라는 종목은 테마주가 자동차 부품으로 갔다가 방위산업으로도 갔다가 뭐 산업용 협동 로봇으로도 갔다가 그냥 골고루 써먹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동차 그리고 방산 및 로봇의 핵심 부품이래요. 예,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 이것도 로봇의 핵심 부품이래요. 모터, 제어기, 감속기, 모듈화. 이렇게 돼 있는 회사인데 이제 사면 좋아. 여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괜찮아요. 좋은 회사네. 물론 신성장 기업이고 뭐 상장해서 그렇죠.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요. 뭐 흐름도 괜찮고 거의 7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좀 무너지긴 합니다만.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재무제표를 딱 봤더니요. 엔젤 로보틱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엔젤이라는 말이요. 여러분들 뭐 천사 로보틱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쓰여지는 그 엔젤이란 용어를 회사 이름에다 붙이는 건요. 착한 사람들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사면이란 종목도요. 지분율을 전혀 쓰지 않았고요. 쓰지 않았고 BPS도 쓰지 않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요. PBR도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어떤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렇다 치자. 그런데요. 3년치가 합산돼서 이게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신규 상장 종목도 다 표기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안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무슨 백인가 좀 궁금합니다. BPS. 자, 이렇게 됐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되잖아요. 그냥 로봇 관련주래요. 로봇 관련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거 제가 분봉을 열었는데 다시 한번요. 아까는 일봉이고 분봉인데 69,400원입니다. 얘는 그냥 9시 땡 해서 그냥 69,400원 그래서 그냥 쭈르르 미끄러 내렸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하다 싶어서 사면 주가 이후 주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재무제표를 봤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다 이제 몇 자리 이제 써놨길래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사면이란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69,400원 찍고요. 긴 장대 음봉 만들어내고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바닥은 42,650원에 지금 43,000원대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 주봉으로 좀 봤고요. 자, 아까 이제 봤던 겁니다. 자동차 방산 및 로봇의 핵심 부품 모터, 제어기, 감속기, 모듈화 및 통합한 제품,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됐던 사면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무것도 써 있지 않았던 이 사면이 그냥 며칠 만에, 그러니까 엔젤 로보틱스나 사면 관계자들이 아마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때서 미안해 성수상 그러고 써놨는데요. 대주 지분이 69%고요. 예.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근데 이게 많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합격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요. 5,600원 이렇게 써놨어요. 직전에는 4,200원에 4,600원에 5,6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5,600원. 그러면 여러분 적정 주가라는 게 있어요.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는 게 있어요. 고래와 긴조를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주가는요. BPS 대비 2.5배 계산하면 거기가 적정 주가예요. 아시겠죠? 적정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이제 BPS가 5,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지. 그래서 자, BPS가 10,000원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BPS가 10,000원이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BPS가 10,000원이요. 그러면 이거를 2배로 계산하면 20,000원이겠지. 그렇죠? 20,000원이잖아요. 네? 그럼 2.5배면 그러면 10,000원을 5,000원으로 나눠서 여기다 5,000원 붙이면 그러니까 25,000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PS가 10,000원짜리의 적정 주가는 25,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도 상장됐을 때 7,000원, 8,000원에 시작해서 24,000원까지 가는 건 괜찮다 그 말이요. 게다가
주가가 좀 빠져서 다시 BPS 이 가격대로 오는 거는 뭐라고 안 한다니까요. 그게 적정 주가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데 5,000원짜리라고 나중에 이제 여기다 이제 글을 표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요 5,000원이 거의 7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가 이 종목을 내가요 예를 들어 4만 원에 샀는데 수환이 목표가 얼마일까요? 그럼 저는 5,000원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 이거 계속 안 가요. 로봇 관련주인데 안 가요. 그러니까 테마성 종목은요 잠깐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잘못된 게 어떤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옮겨가고 중형주에서 소형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테마에서 테마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가가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직전 고점 뚫었다고요. 지금요 이 시점이면 코스피가 3,300을 돌파해야 되는 거고, 예, 그죠? 레벨업 해가지고 저 PBR 종목 좀 끌어올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금융지주나 아니면 현대차, 기아차도 말씀드렸듯이, 그죠? 그렇게 올려놓고 그 위치에서 그냥 급락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올렸던 한 40% 수익을 낸 그 지점에서 그 회사 상무나 이런 친구들은 막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떠넘기고 막 6억, 7억, 10억 이렇게 벌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혼자 외로이 쓸쓸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 예? 자, 보세요. 예. 장작구이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통닭 장작구이 아시죠? 예. 그러니까 1톤 차이죠. 1톤 차량에다가 여기다 통닭을 지글지글 예. 여러분 예전에는요. 무슨 주차장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요. 아파트 주변 도로가에도요. 다 있었어요. 예. 통닭 장작구이 요즘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요. 통닭 장작구이가 2마리죠. 물론 이제 닭은 크지 않지만 2마리를요. 예, 10,000원에 2마리. 그래서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나가다 냄새 때문에 집에 있다가 여기 무슨 냄새야? 그러고 막 내려가서 사다 먹었잖아요. 통닭 장작구이.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볼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엔요, 수만 개가 됐어요. 전국에. 통닭 장작구이가. 그런데 자, 여기서 한 문제를 내볼게요. 자, 통닭 장작구이를 시작을 했는데 예, 돈 번 사람은 누굴까요? 돈 번 사람은. 통닭 장작구이로 해서 돈 번 사람은 누굴까요? 그럼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요. 먼저 차린 사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먼저 차린 사람? 아니요. 통닭 장작구이 1톤 트럭에다가 설치하는 설치 기계 설치업자만 돈 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엔젤 로보틱스나 사면이란 종목을요. 보시면서 통닭 장작구이로 생각하면 돈 번 사람은 먼저 산 사람이 돈 버나요? 네, 먼저 아싸 69,000원에 산 사람이 돈 버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통닭 장작구이라고 하는 그 기계를 설치하는 업체만 돈을 버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자, 주식은 뭐다? 사기다. 자, 이제 제가 꼼꼼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계속 말씀을 드리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나 이런 방법 얘기를 안 해요. 이상하죠? 상당히 위험한데. 자, 보세요. 이 파로스 아이 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개인 투자자들 많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이 액면가 500원이라고 되어 있고 자본금 64억의 신성장 기업. 저는 경긴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성장 기업은 예를 들어서 1년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 진입이 한 100개 정도 업체가 진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중에 2개, 3개 업체는 회사가 잠깐 어렵더라도 앞으로 말 그대로 신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를 가요. 그런데 300개가 넘는 종목이 상장을 하는데 다 신성장 기업. 그러니까 2000년도 벤처 열풍, 닷컴 열풍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여러분 오피스텔 사무실 12평짜리 하나만 가지고 상장을 했던 때였다고요. 예? 그걸 역사적으로 뒤집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좋다 이거요. 네. 어쨌든 바이오가 들어갔으니까 바이오 관련주겠죠. 그죠? 파로스 아이 바이오란 종목.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거 뭐냐면 상단에
예, 25,000원을 찍고요. 25,000원을 찍고 지금도 한 18,000원 이때쯤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바이오니까.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AI 기반의 신약 개발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야, 신약을 개발하는데 뭐가 AI가? AI 기반의 신약 개발 플랫폼. 그래요. 좋은 얘기예요. 그죠? 여기까지. 야, 기술이 여기까지겠나? 인공지능이 신약을 개발한다. 우리나라는요, 모든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냥 복제약을 만들어서 팔 뿐이지. 우리나라 최초로 동아제약이 약을 개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FDA에서 승인을 안 내요. 미국이란 나라는 약 만들어 팔아먹고 사는 나라고요. 비행기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나라. 독일은 자동차,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막 파운드리예요. 반도체도 파운드리, 이것도 파운드리. 그러니까 복제약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기반의 신약 개발 플랫폼. 자, 이렇게만 써 있어요. 좋다. 여기까지 훌륭해. 그런데 자, 일단 대주 지분 32%. 이거 안정성 지표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보세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적자입니다. 이 종목은요. 아무리 신성장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시장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됐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통닭 장작구이. 자, 그래서 그럼 부채 비율 유불은 어때요? 그랬더니 여기 여러분 완전 잠식에 해당 사항 없음 이런 거는요. 예전에 어떤 거냐면 회사가 상장해서 뭐 한 7년, 8년, 10년이 됐어. 대주 지분은 한 7%야. 그러니까 어쨌든 뭐 사장 바뀌고 무자본 M&A로 뭐 그러니까 대표도 바뀌었어.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얘기는요, 공장이고 뭐고 다 팔아먹은 거예요. 사무실 책상까지 다 중고품으로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아다녀요. 그 동네 그냥 반지하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데, 부채 비율이 5%에 유불이 207. 자, 이렇게 됐다 갑자기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요, 저는 일단 안 합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완전 잠식에 해당 사항은요, 청산 가치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청산 가치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안 된다고요. 마이너스인데 무슨 25,000원에 이걸 사요. 그래서 살짝 바꿔놓죠. 네, 저 1,500원짜리입니다. 그럼 1,500원 적정 주가면 여기서 2.5배를 계산하면 그 이상 가는 거는 절대 건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어떤 어드바이저나 전문가님들 이제 TV 방송 보면은 신규 상장 종목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안 돼요. 예. 이거를 꼭 재무제표를 보셔야 돼요. 1,500원짜리를 여러분들은 1,500원이면 저 사먹을 수 있는 거는 아이스크림 하나잖아요. 아이스크림 하나에 1,500원인데 유연지 갔더니 25,000원이래. 그럼 사먹겠어요? 1,500원짜리가 뭐 2,000원, 3,000원 그러면 에이 좀 비싸게도 받네 그러고 물론 저 밑에서 산까지 뭐 들고 짊어지고 왔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3,000원 주고 사먹을 수 있어요. 산 정상에서. 그러나 아이스크림 얼마요? 그랬더니 25,000원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뜸?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사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미스테리예요. 그죠?